엘리자베스 존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 한 점 찾아보기 힘들었죠. 완벽하게 정돈된 금발 머리카락과 세련된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상류층 배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올해도 변함없이 자신의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확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석권하겠네요. 엘리자베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난 10년간 그녀가 이끄는 팀은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키워낸 결과였죠.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과거 우승 트로피와 메달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그것들은 그녀의 교육 방법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올해 참가자 명단이 도착했어요. 비서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서류를 받아든 엘리자베스는 익숙한 국가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예년과 같은 라인업이었죠. 그녀는 한국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눈여겨보다가 곧 넘겼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특히 맥스와 데이비드는 연습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스 골드스타인과 데이비드 코에는 그녀가 특별히 공을 들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둘 다 유대계 미국인으로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이미 하버드와 MIT에서 입학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대회 전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팀 5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미팅에서 그녀는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내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 대회에서의 성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력이 될 테니까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모든 준비는 완벽해요. 우리는 올해도 우승할 겁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도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들은 모두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공부해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창문 너머로 5명의 아시아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의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은 누구죠? 맥스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마 한국팀인 것 같네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팀은 그저 수많은 참가자 중 하나일 뿐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다시 회의에 집중했어요. 내일의 우승을 위한 마지막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회 첫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이 커다란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가별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고 미국 팀은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학생들을 격려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우승,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팀이 입장했어요. 5명의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죠. 다만 그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침착함과 자신감 그리고 눈빛에 깃든 예리한 집중력은 엘리자베스의 시선을 잠시 사로잡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서울과학고 학생들인가요? 엘리자베스의 동료 교사인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특별한 학교인가요? 엘리자베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영재들만 모인다는 학교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경쟁자는 항상 러시아와 중국 팀이었으니까요. 대회의 첫 번째 라운드는 개인전이었어요. 각 학생들은 5시간 동안 6개의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문제들은 대수학, 기하학, 조합론, 정수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었죠. 시작. 심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뒤쪽에 마련된 교사석에 앉아 자신의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맥스와 데이비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즉시 문제 풀이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팀의 학생들, 특히 맨 앞줄에 앉은 학생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속도는 맥스보다도 빨랐어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자신의 팀에게 시선을 돌렸죠. 첫날 경기가 끝나고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서 점차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상위 10명 중 5명이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과학고의 김준호라는 학생이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엘리자베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학생들 중 최고 성적은 맥스의 7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12위에 그쳤어요. 이런 결과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아마 첫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내일 단체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한국팀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모여 조용히 토론하고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을 과시하는 모습도 없이 마치 예상된 결과라는 듯이 평온한 표정이었죠. 엘리자베스는 호텔로 돌아와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찾은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의 최상위 영재들만 입학할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였어요.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올림피아드를 위한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전에는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던 팀이 갑자기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의 단체전에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녀는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단체전이 진행되는 대형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미국 팀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라졌어요. 엘리자베스는 아침 일찍 학생들을 모아 특별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묻어났죠. 오늘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한국팀이 생각보다 강하니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엘리자베스가 학생들에게 당부했어요. 맥스와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하루 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맥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단체전은 각 팀이 협력하여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미국 팀은 지난 몇 년간 이 부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개발한 협업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죠.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 1시간은 미국 팀이 순조롭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엘리자베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어제는 단지 운이 없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러나 2시간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5번째 문제, 특히 복잡한 위상수학 관련 문제에서 미국 팀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맥스와 데이비드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팀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듯 했어요. 5명의 학생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문제를 분담하여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저 아이들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거지? 엘리자베스는 중얼거렸어요. 서울과학고 팀의 리더로 보이는 김준호는 놀라운 직관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시를 내리면 다른 학생들은 즉각 이해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그들의 의사소통은 완벽했습니다. 3시간째 미국 팀은 6번째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면 한국팀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마침내 경기가 종료되고 채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경기장 전체가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어요.
한국 서울과학고 팀이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팀은 18점 차이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팀을 이끈 이래 가장 큰 점수 차이의 패배였어요. 축하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팀의 지도교사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경기였어요. 엘리자베스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의 학생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훈련을 시켰는지 궁금하네요. 한국 교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그저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중시하죠.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국 팀으로 돌아가 낙담한 학생들을 위로했어요. 맥스와 데이비드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대회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내일 개인전 결승에서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들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한 암기나 문제 풀이를 넘어 깊은 개념적 이해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쳐 온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교육 방법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개인전 결승이 진행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패배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어요. 오늘은 그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팀 학생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특히 맥스와 데이비드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대회는 단순한 학술 경연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장이었고 미래의 진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터였어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관중과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 대회의 이변이 소문이 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몇몇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기 미국 교육부 차관도 오셨네요. 옆자리의 마이클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패배가 워싱턴에도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번 대회의 결과가 미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개인전 결승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었어요. 3시간 동안 4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엘리자베스는 숨죽이며 맥스와 데이비드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문제에 접근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난감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울과학고의 김준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그의 펜은 종이 위를 쉼없이 움직였고 때로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기다가도 갑자기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해답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풀이 과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식 적용이 아닌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채점이 이루어졌어요. 결과 발표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5위, 데이비드가 7위에 그쳤어요. 반면 서울과학고 학생들은 1, 2, 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특히 김준호는 만점으로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엘리자베스는 학생들을 데리고 조용히 대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부족했어요. 맥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맥스.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어.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단다.
호텔에 도착한 후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 철학 전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흥미도 잃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미국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 오늘 경기 결과를 보았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백악관에서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회의를 갖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초기 분석이에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패배를 단순한 실패로 끝내지 않고 미국 교육의 전환점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직접 보게 될 현실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존슨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부 국제협력과의 박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답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로 선생님의 방문이 준비되었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서울과학고 방문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오늘은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기저기 보이는 학원 간판들이었죠. 한국에서 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교육은 한국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하지만 서울과학고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공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서울과학고를 방문했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캠퍼스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건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장 김태연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뵌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알아보았어요. 대회장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지도하던 그 교사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러 왔어요. 김태영 교장은 그녀를 학교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과학실험실, 수학교실, 도서관 등 모든 시설이 최첨단 장비로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눈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시설이 아니라 수업의 분위기였습니다. 한 수학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학생들의 토론 방식에 놀랐어요.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풀이 과정이 아닌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중요시합니다. 수업을 마친 수학교사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죠. 점심시간에 엘리자베스는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김준호를 다시 만났어요. 대회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그 학생이었죠. 준호야,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그토록 빠르게 풀 수 있었니? 엘리자베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단순히 공식으로 풀지 않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또한 팀원들과의 협업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팀 프로젝트 수업을 참관했어요. 학생들은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업 방식과 창의적 접근법이 엘리자베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협업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영 교장이 설명했어요. 미래 사회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학생들은 서로의 강점을 인식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일주일간의 서울과학고 방문 동안 엘리자베스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업을 녹화하고 교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마지막 날, 그녀는 학교 강당에서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미국의 유명 교육자가 한국 학교를 배우러 왔다는 소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존슨 선생님,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서울과학고의 방식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우리 미국이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답변은 다음날 한국의 모든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최고 교육자, 한국 교육의 우수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소식은 미국에도 빠르게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존슨 선생님, 당신의 발견이 미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빨리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 원리와 적용 방안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임무는 이 지식을 미국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즉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자신의 상세한 연구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잠들지 않고 보고서를 완성했기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존슨 선생님,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그녀를 오벌 오피스로 안내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존슨 선생님, 한국에서의 발견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녀는 프로젝터를 통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학고의 수업 방식,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문제 해결 방법론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교육의 균형 잡힌 접근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영재교육은 단순 암기나 반복 훈련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가 강조했어요. 그들은 깊은 개념적 이해,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협업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죠. 특히 서울과학고의 교육 방식은 이론과 실제, 개인 역량과 팀워크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녹화한 수업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들의 교육이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계속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윤리, 책임감까지 함께 가르치죠. 학생들은 단순히 좋은 시험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합니다. 2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신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교육과정에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법과 협업 학습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해요. 셋째, 미국의 특수목적 과학고등학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한국식 교육 방법론을 적용한 시범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육부 장관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제안을 즉시 시행에 옮기도록 하세요.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의회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존슨 선생님,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과학교육혁신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서 한국의 방법론을 우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이끌어주세요. 엘리자베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단지 수학교사인데. 당신은 이제 단순한 수학교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겸손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질이죠. 회의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백악관 내에 마련된 그녀의 사무실 문에는
과학교육혁신 태스크포스 디렉터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창가에 서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이제 그녀의 임무는 두 나라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과학고 김태영 교장이었어요. 존슨 선생님,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어요. 김 교장 선생님, 우리가 함께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계획과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교장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한국과의 승리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류의 발전입니다. 김 교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미국의 창의성과 개방적 사고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엘리자베스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초청, 미국 교사들의 한국 연수, 커리큘럼 개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맥스와 데이비드, 그들이 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패배가 가져온 변화가 결국은 모두에게 더 큰 승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 워싱턴 D.C.의 새로운 과학영재학교 개교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한국 과학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엘리자베스가 이끄는 교육혁신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이었어요. 학교 입구에는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두 나라의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교육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1년 전 우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패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청중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교육부 장관, 그리고 서울과학고 김태영 교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 초청객으로 맥스와 데이비드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이제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하며 주말에는 이 새로운 학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한국의 교육 방식을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양국의 장점을 결합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자율성, 한국의 체계성과 깊이,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교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엘리자베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전파했고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더 깊은 교류를 이어나갔어요. 특히 서울과학고와는 특별한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과 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교육부 장관이 함께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자르자 모든 참석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슨 선생님,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 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의 국제대회 성적도 벌써 향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행사장 한쪽에서는 김준호가 미국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미국 학생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의 지도력이 정말 인상적이구나. 엘리자베스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제가 그저 배운 대로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친구들의 창의적인 질문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학교 투어가 시작되었고 참석자들은 최첨단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실은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과 미국의 창의적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설계되었어요. 특히 협업학습실은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이 정말 부럽네요.
투어를 마친 후 맥스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올림피아드에서 졌을까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패배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야.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저녁에는 미국과 한국 교육자들의 만찬이 열렸어요. 엘리자베스는 김태영 교장과 나란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전인적 교육이 바로 한국 교육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김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미국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 교류의 의미가 아닐까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의 패배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과 미국 교육의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음 달 개최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초청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미국 팀의 지도교사가 아니라 국제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팀에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초청장을 손에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사람이야.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기도 하지. 미국과 한국의 교육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비전을 발견한 엘리자베스 존슨이 있었어요. 그녀의 여정은 한국의 서울과학고 학생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두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패배에서 시작된 천재들의 반란은 이제 모두의 승리로 끝나고 있었죠.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